오늘 2022년 3월 10일 2주차 수업 시작할 겁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제작 방법인데, 파워포인트를 어디까지 배우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파워포인트를 처음부터까지 다 배울 수는 없고, 파워포인트 기본적인 내용을 좀 배울 거예요. 기본적인 기능을 배우는 거니까, 다음에 파워포인트를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강의해 놓은 유튜브 영상을 보시든지 아니면 파워포인트 강의가 또 있으시면 거기 신청을 해서 한번 또 보셔야 되겠지. 예. 그리고 웹을 이용한 제작 방법을 또 설명드릴게요. 웹이라는 게 뭐예요? 웹 인터넷을 통해서 제작하는 거. 우리가 네이버에 가서 뭐 한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인터넷상에서 이런 수업 자료를 제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걸 같이 설명드릴 거예요. 예. 다음 주 수업은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한 제작 방법이에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준비하실 게 뭐냐면 스마트폰. 카메라 있으면 더 좋은데 카메라 없으시면 스마트폰이 있으시면 돼.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이 있잖아요. 이걸 갖고 설명하면 되고요. 마이크 따로 없으시면 카메라에 마이크가 들어있잖아. 이거 쓰시면 되고, 삼각대, 거치대 이런 거, 셀카봉 이런 거 아시죠? 이런 거 좀 챙겨 오셔야 되고, 크로마키 이건 제가 가져올 거니까, 나머지 장비들은 제가 가져올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 것만 잘 챙겨 오시면 돼. USB 메모리 꼭 챙겨 갖고 다니시고, 아니면 외장하드라든지 이런 거. 예. 자,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제작 방법을 하기 위해서면 첫 번째 파워포인트 실행해야 되겠죠? 제일 먼저 파워포인트를 실행해볼 거예요. 자, 시작 버튼 눌러보세요. 시작 버튼. 우리 키보드 밑에 보시면 컨트롤과 알트 사이에 창문 그립 4개가 그려져 있잖아요. 키보드에. 그게 시작 버튼이에요. 마우스로 제일 왼쪽 밑에 창문 그림 있잖아요. 그거 누르셔도 되고 키보드에서 누르셔도 되고.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보조 프로그램이니 뭐 이정민 훈장이니 뭐 다른 선생님들 이름이 적혀 있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 목록을 정리해 놓으셔도 좋아요. 근데 이게 없으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프로그램 목록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여기 파워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가 있는데, 저는 여기 꺼내놨잖아요. 이렇게 간혹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바탕화면에 꺼내놓으면 안 되나요? 바탕화면에는 안 꺼내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는 당장에 지금 하는 업무를 쓰는 거야. 바탕화면은 우리 책상 위에요. 책상 위에 이것저것 꺼내놓으면 불편하거든. 공부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책상 위에서 상 위에서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때는 밥그릇 국그릇이 있으면 되고, 여기서 공부할 때는 책 공책 연필이 있으면 되고, 여기다 그림 그리려면 도화지하고 물감이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죄다 펼쳐놓으면 어떻게 될까? 정신사나워. 일 못해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꺼내놓는 거는 아주 오래전서부터 그냥 습관적으로 꺼내놓은 것 뿐이에요. 근데 그냥 여기서 찾으면 돼. 여기 있잖아. 여기 가나다 손 ABC 순서로는 파워포인트라고 있잖아요. 이게 OPQR 여기 있는데 파워포인트 2016. 이거 쓰시면 되는 거야. 이게 귀찮으시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시작 화면에 고정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시작 화면에 고정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요. 이렇게 오른쪽에 넘어오거든. 그럼 요거를 관련 있는 것끼리 이렇게 정리를 잘 해가지고 쓰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들 서랍을 열어보면 다 정리정돈을 해놨잖아. 장롱문을 열면 다 정리되어 있잖아요. 속옷들은 속옷들끼리 이렇게, 양말은 양말들끼리 이렇게 정리정돈 해놨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탕화면에 파워포인트가 안 보인다고 하지 마시고 시작 버튼 누르시면 ABC 순서대로 쭉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파워포인트를 실행하시면 돼요. 자, 클릭하면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처음에 할 때는 요거 눌러요. 요거. 새 프레젠테이션.
자격증 시험 볼 때 이거를 해요. 그런데 이거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눌러보세요. 되게 허전해요. 허전해. 자,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 특히 파워포인트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 아니라 파워포인트를 난 한지 얼마 안 돼, 또 특히 난 초보자야 전혀 몰라 이러신 분들은 얘를 실행해 놓고 여기다가 뭐를 쓰는 거는 안 돼요. 자, 우리 지금 내용이 뭐예요? 수업 자료들을 제작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제과제빵 하는 사람이야. 그럼 제과제빵에 처음에 제목이 들어가야 되겠고, 유기농 제품을 이용해서 맛있는 빵 만들기 제목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재료 소개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있겠죠. 밀가루 뭐 어떤 중력분 강력분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계란을 넣고 섞는다, 뭐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 이런 거를 종이에다 적는 거예요. 나는 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야. 그러면 제목을 만들 거 아니에요. 제목.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건지를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파워포인트를 실행하는 게 아니야. 자, 수업 자료 및 발표 자료를 이면지에 먼저 스케치 작업을 해야 돼. 뭔 얘기냐, 이게 뭔 얘기냐. 파워포인트를 실행해서 거기다 대고 막 디립다 쓰려 그러면 초보자가 뭘 할 줄 알아, 파워포인트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된다? 제목을 만들어야 되고, 목차를 만들어야 되고, 내용들을 내용들을 기록을 하겠죠, 우리가. 총에다 기록을 해야지. 우리가 유명한 화가들 보면 어떻게 돼요? 도화지에다 바로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지만 스케치 작업을 하잖아. 특히 외국에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화가들 분들이 스케치북하고 연필 들고 가서 외국에 여행 다니면서 풍경을 보고 스케치를 한대요. 그리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그거를 본국에 와서 거기다 채색 작업을 하는 거지. 물감통을 들고 여행 다니면서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꼭 그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콩나물 무침을 만약에 한다. 콩나물 무침을 예를 한다 그러면 제목은 뭐를 써야 될까요? 그냥 콩나물 무침이라고 쓰면 재미없지. 아삭아삭한? 그 제목이 너무 길어도 안 되고, 아삭한 아니면 또 뭐 아삭하고 상큼한 콩나물 무침 뭐 이런 거,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재료가 필요하죠. 재료들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료들 소개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콩나물이 필요하겠죠. 콩나물이. 그 다음에 양념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콩나물을 가급적이면 어떻게 할까? 슈퍼에 가서 봉지에 들어있는 걸 사갖고 쓸까? 만약에 블로그에다 내가 글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유튜브에다 올린다고 생각해 봐. 시루에다 콩나물 키우면 더 진정성 있어 보이죠. 그렇죠? 이때 콩나물을 잘 생각하셔야 돼. 시루에다가 직접 재배를 할 거냐, 아니면 재래시장에서 상인들에게 질문 답변을 해서, 우리가 Q&A라고 하죠. Q&A를 통해서 콩나물을 살 건지, 아니면 슈퍼에서 그냥 살 건지, 이걸 생각해 봐야 돼. 씻어 나온 콩나물도 있고, 국산 콩나물도 있고, 중국산 콩나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콩나물을 데쳐가지고 버무리는 그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면 그게 시루에 직접 재배한 건지 재래시장에서 사온 건지 상관없이 콩나물만 맛있어 보이면 되겠지만, 어떤 거를 할 때는 뭔가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 더 있어 보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시루에서 직접 재배하겠다 그러면 시루도 있어야 되고
콩을 키워서 발화를 시켜서 물을 줘야 되고 하는 거를 먼저 촬영이 들어가겠죠. 급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오늘 발표해야 되는데 오늘 시루 사가서 콩나물 언제 키워? 아니면 재래시장에 가서 상인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야. 단골 손님 오셨네. 그럼 안녕하세요. 오늘은 콩나물 좀 살라 그러는데 콩나물 어떤 게 맛있어요? 우리 게 제일 맛있지. 또 그러잖아 상인들이. 콩나물은 굵어야 돼 좀. 그래야 씹히는 맛도 있어. 뭐 이런 거. 그런 인터뷰 내용들하고 콩나물을 직접 사가지고 짧은 거, 긴 거, 심이 꼬리가 긴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가 굵은 거, 길쭉한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얘기한다든지. 양념들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 조리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조리 순서를 나열해야 되겠죠. 콩나물을 삶을 때, 데칠 때 뭐 이런 순서 있잖아. 그렇죠. 그런 순서들. 이런 것도 순서를 나열해서 이제 묻혀야 되겠죠. 양념을 넣고 묻힌다 이거죠. 그렇죠.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돼? 접시에다 담아야 되겠죠. 접시에 담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게 아직도 어색한 게 뭐냐면 접시를 또 접시로 데코레이션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빨간 콩나물 무침을 좋아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해주셨어. 근데 우리 와이프는 그냥 멀겋게 콩나물을 무침하더라고. 우리 아이들이 그걸 좋아한대. 아이들 입맛에 맞춰서 해주는 거야. 서방은 땡이고.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거는 약간 좀 매콤스럽게 묻혀주면 안 되냐 했더니 네가 무쳐 먹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직 힘이 없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접시에 담아서 위에다가 깨소금을 이렇게, 깨소금이 아니지 통깨지. 깨소금은 깨하고 소금을 넣고 절구에다 이렇게 빻아서 주는 게 깨소금이잖아요. 깨소금은 짜잖아. 요즘은 깨가 아니라 뭐야? 통깨지, 통깨. 깨소금이 아니라. 여기다 이제 깨를 데코레이션 해야죠. 대략 이렇게 순서가 나오면 이 순서에 맞춰서, 이러한 순서에 맞춰서 파워포인트에 기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무조건 파워포인트 실행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거를 사진을 찍었어야 됐잖아. 콩나물 재래시장에 가서 상인들한테 물어봐서 뭐 어떤 게 콩나물 맛있는지 알아 나도. 그런데 시장 아줌마들이 전문가들한테 물어본다는 얘기, 자문을 구한다는 거를 한번 사진을 찍는 거지. 인터뷰를 따보는 거지. 그냥 동영상으로 촬영해도 되고 일문일답으로 해도 돼요. 시장 상인한테 묻는다. 어떤 콩나물이 맛있어요? 그랬더니 시장 상인이 이렇게 조건을 해주더라. 거기에 맞는 콩나물을 사왔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줌마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한 거를 동영상 자체로 올려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콩나물을 씻어야 되고, 바닥바닥 씻으면 안 되잖아요. 다 부러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양념을 해갖고 묻혀야 되고, 접시에 담아야 되고, 깨를 뿌리는 과정을 다 사진을 찍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파워포인트에다 담는 거지. 그 파워포인트는 뭐 하는 겁니까? 이러한 디지털 기록을 정리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디지털 기록을 정리하는 도구가 바로 뭐다? 이게 파워포인트예요. 그 파워포인트를 먼저 실행하면 안 된다고. 재료가 없잖아, 재료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찍은 사진이 어디 있어요? 지금요, 스마트폰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내 컴퓨터로 가져올 줄 알아야 되거든. 그거를 먼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파워포인트 실행하기 전에 뭐부터 한다? 스마트 기기에 촬영된 사진을 PC에 가져오기.
이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파워포인트에다 옮겨 담지. 그렇지. 자, 순서가 있대요. 순서.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이죠. 그렇죠. 여기서는 스마트폰을 USB 케이블로 연결해서 케이블로 PC와 연결하기. 메모 안 하셔도 돼요. 이 메모한 거 다 올려놓을 거니까. 메모하느라고 순서를 까먹으면 안 되니까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 제가 제 스마트폰을 USB 케이블로 연결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 뭐, 삐빅삐빅 소리가 나. 그리고 충전이 됩니다. 라고 나와, 여기에. 그런데, 여기에 암호가 걸려있거나 패턴이 걸려있으면, 보시다시피 여기 아무것도 없다고 나와요. 제 핸드폰에 분명히 여기 이름이 써 있거든. 이정민 훈장이라고 여기 있어. 있는데 얘를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이 스마트폰에 암호가 걸려 있거나 패턴이 걸려 있는 걸 풀어야 돼. 풀면 여기 딱 떠. 이렇게 떠.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다? 암호 또는 패턴을 해지한다 이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내 컴퓨터가 이렇게 연결이 되나 보세요. 내 컴퓨터. 자, 두 번째는 뭐다? 탐색기를 실행을 해서 열어볼 건데, 탐색기 실행하는 방법은요, 그 로고키 있죠, 로고키. 로고. 윈도우 키 있잖아요, 윈도우 키. 윈도우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E 누르면 탐색기가 실행돼요. 익스플로러라는 명령이 작동이 돼요. 이때 패턴을 해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기기 접근에 대한 허용을 허락해야 돼요. 반드시 기기 접근에 대한 허용을 허락을 해야만이 기기가 열려요. 근데 저는 이 컴퓨터에 예전부터 기기 접근 허용을 해놨어요. 이 컴퓨터에. 그래서 그 메시지가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저도 까먹었어요. 지금 저 중간에 계신 분한테 가보니까는 패턴을 풀었어. 암호를 풀었는데도 안 나온 걸 봐서 보니까 다시 뺐다 꽂아봤더니 접근 허용을 해달라고 화면에 떴더라고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그를 허락을 하면 바로 떠요. 그래서 탐색기 실행해서 여기 왼쪽에 내 PC를 누르시면 여기에 암호계 핸드폰 뜨거든. 가보면 이 기기가 나오면 돼. 이렇게 저장 장치가 다 나왔어요. 자, 여기 보면 저는 스마트폰에 메모리가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내장 메모리가 내장 메모리 하나만 되어 있는 번은 이 안에 사진이 들어있고요. 저는 또 하나의 메모리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보조 메모리예요. 마이크로 SD라고 하는. 여기에 이게 있는 번은 이 안에 사진이 들어있어. 자, 그 메모리를 더블 클릭하세요. 본인의 스마트폰을 더블 클릭해서 거기에 메모리를 또 거치면 DCIM이라고 있어요. DCIM. 여기 카메라라고 있어요. 카메라. 이 폴더까지 가세요. 여기 메모리 있었죠, 아까요? 이 메모리에 가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니까 DCIM이라고 있어요. DCIM. 가보면 거기에 카메라라고 있어요. 카메라. 이게 우리가 찍은 사진이야. 이게 우리가 찍은 사진이라고. 이때 보기라는 메뉴에 가서 큰 아이콘을 누르면 크게 보여요. 보기.
저 상단에 복이라는 메뉴가 있잖아요. 가서 큰 아이콘, 아주 큰 아이콘 하면 좀 부담스럽게 크게 보일 수도 있고, 큰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보이거든. 이때 사진들과 동영상이 존재하게 돼요. 이때 보기 메뉴에서 큰 아이콘을 클릭하면 보기에 좋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날짜가 보여요. 여기에 촬영된 파일의 이름은 년, 월, 일, 시, 분, 초로 되어 있대요. 이렇게 되어 있대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사진들이 몇 개 있어도 제가 이거를 좀 하나 클릭했어요. 사진을 하나 클릭했어. 또 다른 사진을 클릭하려면 이게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한번 가보실래요? 보기라는 메뉴 한번 다시 가보세요. 보기라는 메뉴 가시면 여기에 항목 요런 말이 있어요. 요거. 항목 확인란이라고 있어요. 항목 확인란이라고 있죠? 얘를 체크하시면 위에 네모난 게 생겨요. 보이십니까? 네. 자, 보기에 가서 제가 아주 큰 아이콘으로 바꿔놓으면 사진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사진들을 얘 선택하고 하려면 기존에 선택한 게 사라지거든. 그렇죠? 이때 보기라는 메뉴 오른쪽에 항목 확인란이라는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얘를 해놓으면 위에 잘 자란 네모가 하나 생겨. 그럼 여기다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다중 선택이 가능해요. 얘가 편해. 대신에 몸통을 누르면 어떻게 된다? 기존에 선택된 게 다 지워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위에 이렇게 네모난 게 보이니까 거기를 꼭 눌러서 거기를 눌러야지. 이 사진 자체를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이미 선택된 게 사라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진을 선택을 먼저 하세요. 이렇게 이런 사진을 갖고 작업을 할 거야 라고 하는데, 가로 사진이 아무래도 파워포인트는 좋아요. 세로 사진도 나쁘진 않아요. 자, 이렇게 이제 사진들을 우리가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사진들을 선택하고 나서 이 사진을 어떻게 됩니까? 내 컴퓨터로 옮겨놔야죠. 옮겨놔야 작업이 되거든. 옮겨놓지 않으면 작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자체에서 있는 사진을 가지고 파워포인트로 옮겨와서 작업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자, 제가 몇 개 사진을 더 선택을 해볼 건데, 밥 먹은 사진을 좀 제가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했대요. 그리고 홈이란 메뉴에 가면 복사가 있대요. 홈. 물론 컨트롤 C 해도 돼요. 컨트롤 C 해도 됩니다. 요 복사하기 있잖아요. 복사하기. 이걸 누르면 얘가 복사가 됐는데, 복사는 한 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USB 메모리 꽂은 거 있죠? USB 메모리 꽂은 거 있잖아요. 외장 하드 꽂은 거에다 클릭해서 여기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지. 여기다 새 폴더 눌러가지고 제가 여기다 사진이라고 쓸게요. 사진. 그 다음에 그 사진 폴더 더블 클릭해서 붙여넣기 누르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이 일로 들어와. 자, 제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 개의 사진 파일을 선택하게 하는 방법. 그것도 하나 메모를 해드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보기 메뉴에서 어떻게 했대요? 오른쪽에 있는 항목 확인란을 체크하는 거죠. 항목 확인란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일 목록에서 파일 목록 상단에 체크박스 있잖아요. 체크 항목을 클릭을 해주면 여러 개 사진이 선택이 돼요. 아까 보세요. 얘를 클릭하는 순간 여러 개 선택이 안 되니까 여기는 체크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 여러 개가 선택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선택한 사진을 가지고 내가 필요 없으면 삭제하면 되고, 아까 USB 메모리에 들어있는 거, USB 메모리 있는 거 있었죠. 이렇게 USB 메모리에 들어있는 DCIM 폴더에 가서 카메라 폴더에 가면 사진들이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진들 중에서 난 이 사진이 필요해. 그럼 이 사진 선택하고 이 사진 선택하고. 물론 키보드를 가지고 조작하는 방법이 있는데 마우스를 클릭하는 게 수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한 사진을 선택을 할 때 여기 네모 체크박스에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러 장이 선택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홈에 와서 복사 눌러서 내 USB 메모리에 사진 폴더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붙여넣기 누르면 사진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사진이 복사가 된 거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선택한 거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복사한 후에 복사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본인의 저장 공간, 그러니까 USB 메모리든 외장 하드든 간에 저장 공간에 붙여넣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 여러분 저장 공간에 이 강의실 컴퓨터에서는 저장해 놓으면 또 지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USB 메모리에 보관하면 되고, 댁에서는 본인의 컴퓨터에다 보관하시면 되고, 이렇게 사진을 확보를 해 놔야 파워포인트에서 하던 말던 하는 거지. 항상 이 작업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여행을 해서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진을 스마트폰에다 보관하는 것도 상관없지만 내 컴퓨터에도 그대로 복사해 놔야 돼. 그래야 내 컴퓨터에서 언제든지 쓰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파워포인트를 실행해서 여기서 이제 가져올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 이렇게 준비 작업이 다 됐으면, 준비 작업이 완료되면 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왜 글자가 안 써져, 오늘? 완료되면 손가락이 오늘 이상했다. 파워포인트를 실행해서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준비 작업이야. 뭐든지 다. 우리가 음식을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료를 사와서 씻어놓고, 양념 준비해놓고, 대파가 필요하면 대파도 미리 준비해놓고, 마늘 갈아놓은 마늘이 필요하면 준비해놓고 해야지. 그때그때마다 재료를 사와서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뭐든지. 우리가 그림 그리려면 도화지 있어야 되고, 물감이 있어야 되고, 뭐 크레파스 있어야 되고, 준비를 해놔야 그림 그릴 준비를 해놓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워포인트를 실행해 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제목을 써야 되겠지. 이거 제목 쓰는 단위고 부제목 쓰는 단위 여기다 먼저 써야 돼요. 그럼 제목을 어떻게 뽑을까? 아까 콩나물 같으면 뭐 아삭한 상큼한 콩나물 뭐 해가지고 콩나물 무침이라고 쓸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준비하는 어떤 내용에 대한 제목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다 제목을 입력을 하는 거지. 저는 이제 내용을 그냥 제목 입력이라고 쓴 거예요. 그 여기다가 이제 본인의 필명, 그냥 이름만 갖고 써도 되지만 저는 이정민 훈정입니다라고 쓰잖아요. 그렇죠?
닉네임 같은 거 있잖아요. 닉네임. 유튜브 하시는 분 같으면 유튜브 자기 채널 이름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이 속한 모임의 직함이 있잖아. 직함. 홍보팀장 뭐 아무개인지 이런 거. 이런 걸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목차가 필요하다 그랬잖아. 목차. 어떤 내용으로 발표할 건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라고 하는 얘가 하나 더 필요하거든. 슬라이드가 하나 더 필요해요. 이거를 우리는 슬라이드라 그래요. 우리 시청각실에서 예전에 그 환등기로 봤던 것들이 있죠. 아주 오래전에. 이걸 슬라이드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종이 한 장을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제목을 썼으니까 또 다른 종이가 밑에 필요하거든. 여기에. 그때 여기다 쓰시면 돼요. 새 슬라이드 화살표 있죠. 새 슬라이드 화살표 누르면 이렇게 종류들이 보여요. 종류가. 근데 첫 번째 보이는 이 제목 슬라이드는 보통 한 번 쓰고 안 써요. 마지막에 한 번 더 써. 감사합니다. 이렇게 쓸 때. 그리고는 대부분이 두 번째 걸 많이 써요. 두 번째 거. 이 두 번째 거를 쓰는 거 눌러보세요. 제목. 그러면 아까 제가 콩나물 키우는 콩나물 무침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여기다가 목차를 써야 되겠지. 목차. 아까 제목을 제가 이렇게 썼지만 아삭하고 상큼한 콩나물 무침이라고 만약에 제목을 쓴다 그러면 여기다 그 제목을 써야 되는 거고, 여기다 목차를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아삭하고 상큼한 콩나물 무침 이라고 한 번 더 써도 돼요. 여기다가 제목을 한 번 더 언급해도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지금 아삭하고 상큼한 콩나물 무침을 여기다 제목에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썼는데 이게 부족하면 여기다 한 번 더 써도 된다고. 이렇게 만들기 뭐 이렇게 쓰면 되지. 이렇게 아니면 여기다 그냥 목차라고 써도 상관없고,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써야죠. 콩나물 준비하기. 자, 아삭하고 상큼한 콩나물 무침 만들기라는 제목을 써놓고 여기다 이제 내용을 써야 되는데, 내용은 아까 그거예요. 재료 소개하고 조리 순서를 여기다 나열해야 되는데 이 많은 내용을 여기다 다 쓰긴 힘들지. 그럼 여기다 뭐를 써야 될까? 중요한 거는 콩나물이잖아. 콩나물 준비하기라고 쓰고, 이때 이 콩나물을 말로만 쓰는 것보다는 콩나물 사진이 올라가야지. 이때 여러분이 시루에다가 재배한 사진이 있으면, 재배하던 콩나물을 하던 게 사진이 있으면 그걸 찍은 걸 올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가로 열고 밑에다가 슈퍼에서 사다 써도 돼요. 이렇게 쓰면 되겠지. 아니면 콩나물을 전문가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라고 하고, 제가 자주 가는 재래시장에 상인 아줌마한테 여쭤봤어요 라고 써놓고 인터뷰 동영상을 올려놔도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뭐가 필요해요? 지금 사진이 필요하죠. 사진. 여기 사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사진이 여기 하나 필요하겠죠. 사진이 어디 있어? 아까 USB 메모리에 저장해놨잖아요. 삽입. 저 상단에 삽입이라는 메뉴 있죠. 그렇죠? 삽입. 거기 세 번째 보면 그림이라고 있잖아요. 그림을 클릭해서 여기 지금 그림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림 보면 그림이 어디 있다? 여기 USB 메모리에 있잖아. 여러분 USB 메모리에 사진 폴더에다가 넣어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진이 안 보이네? 사진이 안 보이죠? 이렇게 되면 모르잖아. 어떻게 돼? 여기. 큰 아이콘으로 바꾸면 되지. 혹시 이렇게 되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분도 있어요. 여기 미리 보기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면 이렇게 뜨거든. 이렇게 오른쪽에. 근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미리 보기 자체를 없애버리고요. 여기 가서 큰 아이콘을 바꿔놓으면 편해. 큰 아이콘.
그럼 여기 찍은 사진이 있잖아. 콩나물 사진이 있잖아. 예, 콩나물 사진을 만약에 제가 이거라고 가정하고 얘를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선택하고 삽입하면 이게 콩나물 사진이 오겠지. 콩나물은 아니지만 콩나물이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이제 사진의 위치를 가져오는 거지. 이렇게. 이건 콩나물은 아니지만 콩나물 사진을 가정하고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사진을 가져올 때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셔서 그림이라는 항목이 세 번째 있잖아요. 얘를 클릭하면 이 사진이 어딘지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여기는 사진 폴더에서 가져온다고 얘기해요. 여기 사진 폴더. 근데 우린 여기 없잖아요. 여기 있으면 얘를 클릭하면 되는데 얘가 아니니까 본인의 USB 메모리나 외장 하드에 아까 사진 폴더에서 보관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진이 이렇게 보이면 좋은데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 이렇게 글자로만. 그러면 오른쪽 끝에 큰 아이콘으로 바꿔서 보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있는 사진을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지. 이렇게 선택하고 하나를 선택할 때는 그냥 몸통을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삽입 누르면 이게 크게 나와. 그러면 8군데 조절점이 있어요. 조절점. 오른쪽, 왼쪽, 아래, 좌우에 조절점이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되지. 근데 보시면 주변이 지저분한 게 있어. 이 사진에서 요 가운데만 포인트인데 주변에 너무 지저분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변을 잘라야지. 이것도 필요하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이 사진을 클릭하면 우리 컴퓨터에서는 뭐든지 요즘 컴퓨터들은요, 프로그램이 제가 이 글자를 클릭할 때는 다른 메뉴를 잘 모르겠는데 이 그림을 클릭하면 저 상단에 그림을 클릭했군요. 그림 도구 메뉴를 보여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보여. 여기 있는 제목 글자를 누르면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고 뜨고요. 그림을 클릭하면 그림 도구 서식이라고 떠요. 그림 도구 서식. 보이세요? 오른쪽으로 가면 자르기가 있어요. 자르기가 있어. 오른쪽으로 가면 해당 메뉴판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뭔가 있다고. 이 자르기를 눌러서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크기를 여러분들 이렇게 당겨 주시면 이렇게 엔터를 탁 치면 여기 눌러볼까? 비어있는 데를 클릭하면 사진이 이렇게 불필요한 공간이 줄어들고 필요한 영역만 잘라낼 수도 있어요. 자, 다시 보여드리면은요, 우리가 이제 그림을 가져오잖아요. 그림을 가져오는데 이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 주변에 보시면 이 반찬 나라라는 제목 위에 이 지저분한 부분이 보이고 오른쪽에 통로, 왼쪽에 통로가 보이니까 이게 불필요해. 그래서 이걸 잘라버리려고 그러는데 일단 얘를 클릭하면 오른쪽 상단, 여기 상단에 해당 메뉴가 뜨잖아요. 그렇죠? 그 오른쪽으로 쭉 가면 자르기라고 있어요. 자르기. 그걸 클릭해서 요 상단이든 모서리든 좌우든 간에 갖다 대면 가로, 세로 화살, 가로 이렇게 길쭉한 양쪽 화살표가 아니라 시커먼 게 생겨서 이렇게 밀어내는 듯한 느낌이 마우스 포인터로 변해요. 시커먼 거로 갖다 대면 이렇게 밀어내. 그럼 요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밀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른 데를 클릭하면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편해요. 그래서 콩나물 준비하기를 여기다 엔터를 치고 글자를 써서 엔터를 치고 재래시장에서 상인에게 여쭙고 맛있는 콩나물 준비했어요.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또 가져와야 될 때, 아까 여기 가보세요. 여기. 새 슬라이드 화살표 눌러보시면, 첫 번째는 주로 제목을 쓴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가 지금처럼 제목 쓰고 내용 쓰고 할 때 좋아요. 근데 요 아래 보면 컨텐츠 2개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컨텐츠 2개. 두 번째 줄 첫 번째 거. 이걸 클릭하면 제목 쓰고, 여기다 제목 쓰고, 여기 요렇게 두 군데를 쓰는 난이 있어요. 양쪽으로. 여기다가 준비물, 여기는 조리 순서, 뭐 이런 식으로 준비물하고 조리 순서를 이렇게 따로따로 2개를 쓸 수가 있게끔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만약에 안 쓴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는 뭐를 쓰냐면 살 빼기 전 사진, 여기는 살 빼고 난 날씬한 몸매 사진, 이런 거를 2개를 비교 사진 같은 거 올릴 수가 있어. 그럴 때 도움이 좋아요. 여기 홈에 가시면 슬라이드 그룹에 새 슬라이드 화살표가 있잖아요. 여기 화살표, 그림 말고 화살표. 여기 눌러보시면 요렇게 잘 자란 아이콘들이 보이는데, 두 번째 줄 첫 번째 거, 네 번째 거죠. 쉽게 말해서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제목 쓰는 난하고 본문 쓰는 난이 2개로 나눠져 있는 애가 있대. 이렇게. 여기 밑에 보시면 직접 여기서 그림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아까는 우리가 삽입에 가서 그림을 가져왔지만 여기 밑에 아이콘을 보면 직접 그림을 가져올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하나 가져올 수가 있고,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 여기는 또 사진을 이렇게도 가져올 수도 있고, 2개의 사진을 이렇게 가져오게 할 수도 있어. 지금 여기에 지금 이렇게 회가 중앙에 있잖아요. 회가 여기를 좀 이렇게 돋보이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삽입이라는 메뉴 가면은요, 도형이라고 있어요. 도형. 이 도형을 클릭하면 이렇게 동그란 도형이 있어요. 기본 도형에 동그란 거. 이 동그란 걸 클릭해서 여기다 이렇게 그려놨더니 색깔이 가려졌죠. 도형을 그린 거니까. 제가 원하는 건 동그란 원만 그리고 싶었던 건데 색깔이 칠해졌잖아. 그럼 상단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도형 채우기. 가서 채우기 없음 하면 돼. 채우기 없음. 도형 채우기에 가서 색깔 채우기 없음. 그리고 도형 윤곽선에 가서 빨간색으로 해. 빨간색. 그 도형 윤곽선에 다시 가면 두께가 있어요. 두께를 좀 두툼하게 해. 이렇게. 그렇게 빨갛게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했다고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원을 하나 그려. 이렇게 그려. 원을 그렸더니 가려놨잖아요. 그러면 상단에 가서, 도형 상단에 가면 도형 채우기에 가서 채우기 색깔을 없음으로 해주면 되고, 그 밑에 윤곽선에 가서 두께를 두툼하게 하세요. 그 윤곽선 색깔을 빨갛게 넣어주면 되지. 이렇게 빨갛게. 그러면 이렇게 빨갛게 뭔가를 표시하는 그 도형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네모를 그릴 수도 있고, 원을 그릴 수도 있고, 삼각형을 그릴 수도 있고, 삽입 도형에 가면 도형이 많이 있으니까 원하는 도형을 그리시되, 예를 들면, 뭐, 요런 것도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채우기 색깔을 없애야 되고, 도형 윤곽선을 빨간색으로 바꿔주고, 윤곽선에 가서 두께를 두툼하게 바꿔주면 이렇게 두툼하게 되잖아. 강조의 색깔을 의미하기 위해서 두툼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얘가 중요한 건지 알아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요 사진은 저기 공덕시장에서 제가 제 단골로 가는 식당인데요.
거기는 이렇게 순댓국을 시키면 머릿고기를 줘요. 이게 한 대접을 주거든. 이게 8,000원이에요. 왼쪽은 뭔지를 모르겠어. 우리가 언제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이 제 핸드폰에 있네요. 일단 공덕시장에 족발집에 가서 제가 먹은 사진을 올려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걸 강조하려고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뭔가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사진을 가져와서 순서대로 기록을 하고, 아니면 아까 이런 거 있었죠. 다시 새 슬라이드 화살표 가서 컨텐츠 2개를 놓고 여기다 사진을 가져와요. 여기다 사진을 가져와. 예를 들면 이 사진을 가져온다고 가정해 볼게. 이렇게 여기다가 순서를 적으면 되지. 콩나물 봉지를 사왔어. 콩나물을 사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콩나물을 만약에 여기다 설명을 써주면 되지. 설명을. 슈퍼에서 사와도 좋고, 슈퍼에서 구매해도 좋고, 재래시장에서 구매해도 좋고, 그러나 시루에 직접 키워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집은 여기 콩나물 준비 이렇게 써놓고, 보통 슈퍼에서 사는데 이 사람은 시루에서 진짜 키웠구나. 그럼 시루에 콩나물이 이렇게 풍성하게 잘 자라있는 사진을 찍은 걸 올려놓으면 되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글자를 쓰고 내용을 써서 여러분이 콩나물 무침에 관한 거를 누구한테 강의를 해주려고 그래. 좀 설명해 줄 때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사진이 있어야, 시각적으로 보여야 사람들이 입맛을 땡긴단 말이야. 그런 걸 여기다 준비하라는 얘기죠. 네 번째 슬라이드는 어디, 새 슬라이드 어느 자, 삽입에 홈에 가시면 새 슬라이드 화살표가 있죠. 네. 여기 가셔가지고 제목 및 내용은 보통 처음에만 쓰니까 안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거는 주로 장문의 내용을 쓸 때 이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찍고 사진 넣고 설명을 쓰려면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요게 좋아요. 이게 사진을 2개를 준비해도 되고, 여기다 사진을 놓고 여기다 글자를 써서 쭉 설명해도 좋고, 그 다음에 나는 요거 빈 화면이 있잖아요. 빈 화면. 세 번째 줄에 있는 거는 이제 완성된 콩나물 무침 사진이 필요하지. 접시에다 이렇게 데코해 놓고 이 깨를 뿌려 놓은 먹음직스러운 콩나물이 필요하죠. 그렇죠? 이때 콩나물만 이렇게 얹어 놓은 찍은 사진보다는 젓가락으로 이렇게 한 젓가락 접은 사진 올린 거 있잖아. 이렇게 찍은 사진이 더 좋아. 콩나물 이렇게 묻혀놓은 사진보다는 콩나물 접시에서 이렇게 콩나물 그릇을 들고 오른손으로 또는 왼손으로 젓가락으로 이렇게 한 젓가락 집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진이 더 보기 좋을 수 있어요. 그건 내가 못 찍지. 내가 오른손으로 젓가락질로 이렇게 했다고 왼손으로 스마트폰을 찍든지 해야 되겠죠? 아니면 누구 보고 찍어달라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주로 결과 사진을 찍을 때, 결과 사진 올릴 때 이게 좋아. 근데 뭔 음식 사진이 이렇게 많아? 언제 먹었나 내가 이걸? 근데 선생님, 새 슬라이드를 선택한다는 자, 지금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와 볼게요. 만약에 이런 사진을 가져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사진을 이걸 하나 가져왔어요.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 사진에 보면 중앙에 이렇게 장미꽃이 있고 주변에는 보기 싫잖아요. 그럼 얘를 자르려고 해도 애매하거든요. 그렇잖아. 이걸 어떻게 자르기가 애매할 때가 있대.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그림도구 서식이라고 메뉴가 상단에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을 클릭하면 이 그림과 연관된 메뉴가 상단에 떠요. 엑셀이든 한글이든 파워포인트 다 떠요. 그 이 중에 이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요런 거 요렇게 액자를 검게 두를 거냐, 이렇게 할 거냐, 요렇게 할 거냐, 기능들이 상단에 있죠? 네. 이때 요거 좋아요. 요거.
그럼 주변이 투명이 됐잖아. 주변이 투명이 되면서 중앙에 있는 장미가 탁 도드라지게 보이죠? 이거 과거에는요, 이렇게 하려면 포토샵을 통해서 잘라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되게 편해요. 이런 사진 같은 경우도 이런 기능을 넣어주면 깔끔해지거든. 이거 사진 전문가들도 이런 기능 포토샵 안 배우면 못해요. 근데 파워포인트는 이게 아주 잘 돼 있어. 근데 얘는 그게 필요할까? 볼까? 훨씬 더 깔끔하네. 주변에 뭐 밥그릇도 보이고 여기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보이는데 숟가락도 보이는데 이렇게 해주니까 훨씬 깔끔하네. 배고픈데 이 사진 꺼내놨네. 실수했네. 이런 식으로 사진을 좀 꾸미는 기능들이 파워포인트에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활용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에 있는 전반적인 기능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에 관한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더 좋고 많이 찾아봐서 공부를 하시고 대부분 이렇게 준비한다는 얘기지.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USB 메모리에 저장을 해와야죠. 우리가 스마트폰 찍은 거를 이거를 척척할 줄 알아.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이게 이거를 아래 한글로 가져와서 작업할 건지 파워포인트에서 가져와서 작업할 건지. 근데 파워포인트가 수월해서 파워포인트를 설명드린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쉬는 시간을 갖고 나서요, 이걸 해볼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직접 들어가서 파워포인트가 없어도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왜냐면 여기 그림이 없잖아. 우리가 마음에 드는 그림이 내가 찍은 게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러면 약간 재미난 사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필요한데 여기는 없거든. 이건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없어요. 근데 인터넷상에 누군가가 준비해 놓은 자료들이 되게 많은 게 있어요. 그걸 마음대로 꺼내 쓸 수가 있거든. 그거를 설명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방금 전까지 뭘 했냐면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작업을 했는데, 자 보세요. 얘를 작업을 해놨잖아요. 이렇게 작업을 해놨는데 저장을 해야죠. 파일에 가서 저장 명령 걸면 돼요. 우리가 작업한 거를 보관을 해둬야 다음에 이어서 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가지고 발표를 하든 말든 나중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파일에 가서 저장 명령을 걸면 어디에다 저장할까를 물어요. 그때 찾아보기 눌러서 내 USB 메모리를 찾아. 아까 거기 사진 폴더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같이 저장하면 편하지. 근데 잘 와서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아삭하고 상큼한 콩나물 무침이라고 들어가 있죠? 아까 제목에다 썼으니까 저장 누르면 돼요. 저장 누르면 되는 거예요. 예, 저장을 누르면, 그래서 이제 또 얘를 또 이어서 또 고칠 수도 있잖아요. 고치고 나서 파일에 저장 누르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저장부터는 안 물어봐요. 처음에 저장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등록을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그냥 저장 누르면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파일에 가서 저장 누르면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이름을 고쳐 쓰고 싶어. 그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또 찾아보기에 가서 이름을 바꿔 쓸 수가 있겠지.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저장 누르면 아까 거랑 똑같은 걸 저장하니까 덮었을까요? 바꾸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하면 돼요. 지금은 이렇게 저장하시면 돼요. 파워포인트를 종료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기존의 파워포인트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스, 사진이나 음원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 또는 글꼴 이런 걸
이런 소스를 이용해서 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 사진을 가져오려면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거? 저작권 위반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동영상을 가져오던 글꼴을 사용하던 어떤 거를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위반되는 걸 가져오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블로그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재미있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 블로그에 있는 기사거리나 사진을 가져오면 큰일 납니다. 법으로 위반돼요. 그런데 제 블로그에 있는 사진은 마음대로 가져가 써도 돼요. 제가 허락을 했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블로그에 가보시면은요, 남의 블로그도 가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있어야 돼요. 요거 보이세요? CC? 이게 있으면 써도 돼. CC. 이게 뭐예요? CCL의 줄임말인데, CCL 메모해 드릴게요. CCL 로고가 있으면 가져와서 사용해도 무관하다라는 건데, CCL을 제가 검색해 볼게요. 뭐라고 나타나는지. CCL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라고 되어 있대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그러니까 저 창작자가 내 저작물에 대해서 오픈해 놓는 거예요. 마음대로 쓰세요 라는 건데, 근데 막 쓰시면 안 되고, 자, 메모를 하나 해드리면 요거의 줄임말이라는 거죠. 요거의 줄임말인데, 요거의 줄임말인데, 마음대로 쓰시면 안 돼. 이것도 규정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사람 얼굴 있잖아요. 사람 모습이 있죠. 이거는 이정민 훈장이라는 사람의 블로그다라는 걸 명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제 블로그에 있는 뭔가를 가져와서 쓰시면, 잘라서 쓰시든 복사해서 쓰시든 간에 이정민 훈장 블로그에서 가져왔어요 라고 명시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이거를 상업적으로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 제 사진도 있고 여기에 제 콘텐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복습 자료로 제공하거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거를 유튜브에다 올리면, 유튜브는 영리적 목적이거든요. 안 돼. 그리고 내용을 고쳐 쓰면 안 돼. 똑같이 써야 돼. 글자가 틀렸다 하더라도 그대로 표시를 해줘야 돼. 그리고 글자가 틀렸네요 라고 알려주는 건 괜찮은데 막 그 내용을 고쳐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요렇게. 만약 근데 여기에 달러 표시가 없어. 그럼 뭐야? 내가 그걸 가지고 돈벌이를 해도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 는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돼? 막 고쳐 써도 된다는 얘기지. 근데 대부분 CCL은 여기 세 가지가 명시되어 있어요. 대부분 이거 명시를 안 해요. 저는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제 걸 홍보하는 게 목적보다는 복습하세요라는 차원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거지만 대부분 이렇게 안 하거든. 남의 블로그에 좋은 게 있다 퍼다 쓰면 큰일 나요. 분쟁이 휘말리면 큰일 납니다. 일단 내가 잘못한 거잖아. 변성을 해야 돼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기 구글에 가서 콩나물 무침을 하나 써볼까요? 콩나물 무침이라고 써보는데, 콩나물 무침에서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미지. 이런 콩나물 무침 사진 좋잖아요. 이런 거. 제가 좋아하는 게 이거라고. 근데 우리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먹고 싶은데 얘를 클릭했어.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얘를 복사를 해. 복사. 이미지 복사 눌러서 아까 그 파워포인트 있었잖아요. 그렇죠? 파워포인트에 가서 아까 하던 거를 불러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이거를 여기다가 얘를 가져왔어. 이렇게 가져왔어. 그럼 된다 안 된다? 모르지. 이게 CCL이 걸려있으면 써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 쓰면 안 되죠. 여기 이렇게 써있네. 저작권 보호를 받는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큰일 나. 이거 쓰면 안 돼. 근데 내가 이거를 와이프한테 보여줬어. 나 이렇게 해줘. 이렇게. 그러면 집안 사정이잖아.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를 내 블로그에다 올리면 안 되지. 이 사진을. 외부에다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내 것도 아닌 거를. 와이프한테 나 이렇게 해줘요 라고 이거 보여주려고 사진을 증거 사진으로 제시했다. 이거는 상관없어. 가족관계니까. 이렇게 상관없는데 제가 이거 뽀듯이 제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콩나물 무침 이렇게 하더라고 제가 블로그에 이 사진을 대체해서 올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어떤 사진을 써야 될까? 이 많은 사진 중에 저작권 보호를 받는 이미지일 수 있으면 이렇게 써 있잖아. 지금 이렇게. 그러면 다 눌러보면 힘들잖아. 그래서 여기 가서 도구 있어요. 도구. 여러분 여기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하면 창이 하나 뜨죠.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좀 뜨면 여기다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써보시면 이렇게 사진이 나오고 이미지를 누르면 보이거든. 이미지. 이미지 나왔어요? 제가 어떤 동작을 취하면 저를 따라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미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전체를 보면 뭐 사이트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뭐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다 보이는데 요 상단에 있는 이미지를 누르면 사진만 보이거든? 이때 아무 사진이나 꺼냈으면 안 된다 그랬죠? 네. 이때 요걸 누르시면 돼. 도구. 도구 눌러서 사용권이라고 있죠. 도구 누르면 여기 크리에이티브 커먼드 라이선스라고 있잖아요. CC에. 네. 얘를 눌러서 나오는 이 사진은 다 써도 돼. 이게 5개밖에 없다. 그럼 요거를 선택해 보면 이 사진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미지 복사해 가지고 마음대로 붙여놓고 써도 돼. 이건 안 되고 이거는 돼. 이 사진은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사진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챙기려면 그것도 어렵죠. 힘들단 말이야. 더더욱 아까 그랬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사진만 필요한 게 아니라 동영상도 필요할 수도 있고 음악도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특히 글꼴도 중요해요. 글꼴. 여러분들 광고사 저거 있잖아요. 쇼핑몰에 가면 광고해 놓은 거 있잖아요. 상품 소개한 거. 여기는 글자들이 아니라 글자를 만들어서 그림으로 변환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그 글꼴은 저작권뿐만 아니라 재산권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 글꼴을 막 설치해서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미리 캠퍼스를 활용하자. 자, 미리 캠퍼스 검색하세요. 물론 제 홈페이지에 오시면 여기에 미리 캠퍼스라고 멀티미디어 쪽에 하면 이렇게 있대요. 어디가 있을까? 여기 있다. 편집 툴 미리 캠퍼스. 이걸 클릭하셔도 되고 미리 캠퍼스로 검색하셔도 돼요. 그래서 5초 회원가입 눌러서 가입하세요. 미리 캠퍼스 접속하시면 이렇게 뜨는데 5초 회원가입이라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카카오 하시는 분들이나 네이버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럼 네이버 누르시면 네이버로 회원가입 하시는 거고 전 구글로 하거든요. 구글로. 그래서 회원가입 하시고 나서 로그인 하시면 되지. 구글로 접속할 거예요. 구글로. 그럼 이렇게 떠요.
미리 캠퍼스에 접속하시면 편안한 게 되게 많습니다. 미리 캠퍼스 말고 망고보드도 있고 캔바도 있고 종류가 있어요. 근데 망고보드나 캔바는 유료입니다. 무료로 하려면 기능이 제한적이에요. 근데 미리 캠퍼스는 100% 무료예요. 근데 여기도 아까 그랬잖아요. 콩나물 무침 사전을 검색해봤더니 내 입맛에 안 맞는 게 있을 수도 있어. 천상 내가 콩나물 무쳐놓고 찍어야지 뭐 그때는. 지금 로그인을 다 했거든요. 바로 시작하기 해도 되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 제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이거는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하게 학습하기라는 과정을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든 거예요.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었어요. 상단에 보면 7일간 보지 않게 누르시면 돼요. 자, 뭐냐면 이거예요. 스마트폰을 어떻게 스마트하게 학습하게 하느냐. 스마트폰은 이런 겁니다. 스마트폰의 특징에는 이렇게 설명을 쓰고 그림을 가지고, 그렇죠? 스마트폰은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그림하고 글씨를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었잖아요. 이걸 파워포인트로 변환을 시키면 파워포인트 파일이 돼요. 그냥 어렵지 않아요. 자,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파일 저 왼쪽 위에 보시면 혹시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요 바로 시작하기 누르시면 돼요. 바로 시작하기. 나와 있는데 그런 게 없는데. 응? 저런 창이 안 뜨는데. 이렇게 안 떴어요? 네. 회원 가입하셨잖아. 네. 근데 이렇게 안 나오고 뭐 이상한 창들이 나와요? 공룡하라고 있는데. 내 디자인 내 디자인이 네이버에 지금 그렇게 나온 거죠? 작업 공간 다. 예, 공간. 아까 그 공간 보여드린 건데 이런 거 보이잖아요. 왼쪽에 작업 공간, 내 디자인 이런 거 보이죠? 예예. 저는 뭐가 있어서 이런 거고 여러분 없어서 허전한 거고 그런 거지 뭐. 오른쪽에 보시면 디자인 만들기라고 있죠? 네. 누르세요. 새 슬라이드. 자, 이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다시 보여드리면 바로 시작하기 누르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오른쪽에 있는 디자인 만들기를 누르시던 어떻게 하든 간에 뭔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만드는 과정이 오른쪽에 창이 뜰 때가 있고 왼쪽에 뜰 때가 있어요. 이때 뭐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뭐예요? 프레젠테이션이죠.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죠? 네. 클릭하시면 돼. 그러면 이렇게 창이 하나 열려. 가로 화면으로. 잠깐만 저는 안 나오는데요. 어디로? 우리 파일에 가서 사람 만들기 해보세요. 새 기계. 네.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때죠, 그랬죠? 네, 이건 뭐 다르죠. 네.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새로 만드는 과정이 오른쪽 메뉴판에서 뜰 때가 있고 왼쪽에서는 파일에 가면 새 디자인 만들기가 돼요. 그럼 이렇게 뜨거든. 여기 왼쪽에 떴죠? 아까 우리 오른쪽에 떴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찾아야 되는데 뭐든지 파일이라는 메뉴를 가시면 다 있어요. 파일. 아까 우리 파워포인트 파일에 가서 뭐 저장하기 눌렀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때 제목을 하나 쓸까 여기다가. 그 상단에 제목을 입력하세요라고 있죠? 페이지 1페이지 제목 입력 말고 저 상단에 제목을 입력하세요라고 돼 있잖아요. 클릭하고 콩나물 무침.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콩나물 무침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기다 할 건데 한복을 짓던 여기다가 뭐 나무에 관련된 꽃 이야기를 하던 간에 뭔가 주제를 정했잖아요.
그럼 빈종에다 직접 그리려면 어려우니까 요 상단에 보면 템플릿이라고 있잖아요. 템플릿. 이 템플릿을 쭉 검색해 보면 너무나도 많아서 만약에 여기다가 템플릿 검색에다가 음식을 써보면 음식과 연관된 게 나와요. 음식과 연관된 게 나오고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이 중에 아무거나 클릭하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나와. 우와, 미리 레스토랑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변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라고 쓰면 돼. 여기다 콩나물 무침이라고 쓰고 콩나물을 준비한다 뭐 이렇게 해가서 여기다 콩나물 사진을 이렇게 클릭해 여기다 이제 사진을 집어넣고 요거도 사진을 바꾸면 되지. 이거는 고기 굽는 거니까 콩나물 사진을 바꾸면 이게 하나의 화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거를 클릭하면 그와 연관된 메뉴가 왼쪽에 떠요. 그때 여기 비어있는 데 있죠. 이런데 비어있는 데를 클릭하면 다시 원래대로 나와. 그러면 요 카페 설명서를 제가 선택했는데 이걸 닫으면 다시 원래대로 보이거든요. 요런 거 이렇게. 이런 걸 선택하면 화면을 하나씩 만들어 넣을 수가 있다. 난 이거 안 할 거야. 이런 거 안 할 거고 그냥 아까처럼 비어있는 상태로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거 지우세요. 여기 마우스로 여기를 클릭해서 딜리트 누르면 다 지워져. 이렇게 다 지울 수가 있어요. 마우스로 이렇게 안에를 드래그 해가지고 딜리트해서 다 지우고 내가 처음부터 새로 다 만들 수도 있어요. 왼쪽에 보면 템플릿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음식 템플릿을 검색하거나 아니면 의상이라고 검색을 하면 의상과 연관된 이런 템플릿이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게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천상 뭐 새로 내가 다 만들어야지. 그다음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 이 안에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거. 얘를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지거든요. 근데 얘는 안 지워지네? 얘는 배경으로 깔려있는 애라서 안 지워지면 어떻게 된다? 배경 편집을 눌러서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더하기라고 있어요. 오른쪽에 이 그림 사각형 위에 보면 5개 아이콘이 있잖아요. 더하기 누르면 빈종이가 생기거든. 빈종이가 생기면 얘를 오른쪽 휴지통을 눌러서 버리면 돼요. 하나만 있을 때는 못 버리는데 이 화면을 더하기 누르면 종이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필요 없으면 삭제해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다 이렇게 하려고 그래. 콩나물 아삭하게 무치기 제목을 쓰고 여기다 콩나물 무친 그림이 하나 필요해. 아까 우리 파워포인트에 표지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럼 일단 그림부터 가져와야죠. 글씨를 쓰던지 그림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왼쪽에 보면 사진이라고 있죠. 사진. 왼쪽에 보면 사진이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메뉴판이요. 얘를 클릭하고 사진 검색란에다가 콩나물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콩나물. 엔터를 쳐보면 콩나물인데 이 콩나물은 아닌데 우리가 원했던 콩나물은 이게 아닌데 이 콩나물에 관련된 사진들이 보여요. 이렇게 여기 있다. 여기 콩나물을 클릭했더니 이런 콩나물, 생콩나물도 보이고 이렇게 이런 콩나물도 보이고 이거 콩나물이 아니고 뭐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요. 왼쪽에 있는 거를 클릭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얘가 필요 없어서 선택했어요. 선택하고 지웠어. 아니면 이 다른 데를 클릭하면 다시 사진이 보여요.
근데 여기 사진이라는 항목 옆에 픽사베이라고 있어요. 픽사베이. 픽사베이는 뭐냐면 무료 사이트 중에 아주 최고로 유명한 사이트예요. 여기. 아까 여러분들이 구글에 가서 뭐 검색할 때 CCL 기반으로 해서 검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픽사베이라는 사이트에 가서 검색해서 가져와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미리 캠퍼스가 나오기 전에는 픽사베이에 가서 제가 원하는 사진을 미리미리 저장해서 보관해 놓고 그 다음에 제가 파워포인트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미리 캠퍼스가 있으니까 픽사베이는 여기서 검색하면 바로 뜨거든.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겠더라고. 근데 제가 콩나물을 검색했더니 콩나물이 아니라 엉뚱한 그림도 보이네. 요거는 좀 콩나물 같아 보이는데, 요거는. 그래서 필요 없으면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고요. 자, 얘는 좀 크게 그리고 싶다 그러면 조절점이 있으니까 조절하면 되고. 근데 이때 여러분들 모니터가 두 개잖아요, 지금요. 옆에 모니터에 지금 내가 찍어놓은 사진 중에 콩나물이 있어. 걔를 일로 가져오고 싶어. 이럴 수 있잖아요. 아까 이 사진이 있었잖아요. 이 사진이 이렇게 제 사진 폴더가 이렇게 따로 하나 있었잖아요. 옆 모니터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진을 여기다 가져오는 거 이렇게 드래그를 해. 이렇게 일로 가져와. 그럼 일로 사진이 들어와요. 일로. 바로. 여러분 지금 모니터를 두 개를 해놨으니까 하나는 픽사베이 이 미리 캠퍼스 화면이고 옆에 모니터에다가 아까 사진 찍어놓은 거 폴더 열어놓은 거 있잖아요. 걔를 이렇게 가져와. 그 왼쪽 오른쪽 나열됐잖아요. 그럼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간에 이 사진이 보이는 곳에 가서 이 사진을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 이 미리 캠퍼스 화면으로 드래그를 해. 이렇게. 그러면 사진이 이 안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난 이 사진 쓸 거야. 그럼 이 사진 쓰는 게 좋잖아요. 여기다가 우리가 글씨를 쓰고 싶은 거잖아요. 여기는 아무것도 못해요. 빈 종이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도 똑같아요. 여기다가 글 쓰는 단이 있어야 클릭하고 글을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럼 왼쪽에 보시면 요소라고 있어요. 요소. 왼쪽에 요소라고 있죠? 요소에 가서 검색을 할 때 콩나물을 검색해 보세요. 아까 사진은 말 그대로 사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요소에서 이런 걸 콩나물을 클릭하면 이게 시루에 자라는 콩나물 그림 같은 게 있거든?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콩국수 그림도 보이고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요런 게 더 재미난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 뭐라고 불러?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하나? 뭐 두릅도 보이고 미나리도 보이고 요런 게 필요하면 여기다 이렇게 가져와서 얘를 사용해도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콩나물 무침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콩나물을 내가 찍어야 되는데 찍지 않고도 여기에서 대략 얼추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사진에 가서 검색해서 사진을 가져와도 되고 요소에 가서 필요한 거를 선택해서 끄집어 와도 되고. 이때 달래 그림 같은 거 있으면 달래 그림을 옆에다 이렇게 데코레이션 해도 되잖아. 그렇게 해놔도 좋지. 냉이도 있네, 냉이도. 그럼 이런 것도 이렇게 놓고 여기다 이렇게 데코레이션 해도 되잖아. 꼭 콩나물이라 콩나물만 올리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든 뭐 요소든 클릭하면 이와 연관된 메뉴가 왼쪽에 떠요. 그래서 내가 요소를 아무리 눌러도 요소가 아까 있던 그림이 안 보인다고. 그럴 때는 비어있는 데를 클릭해야 얘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해당 항목을 클릭하면 그 해당 항목에 관련된 메뉴가 뜬다 그랬어요.
비어있는 데를 클릭해야만이 여기에 원래 메뉴가 뜨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제목을 달아야 되는데 제목은 어떤 걸 누르면 될까? 왼쪽에 있는 메뉴판에서 텍스트 있죠? 텍스트요. 그렇죠.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 요거를 클릭해서 써도 되고 요런 걸 클릭해서 써도 되고 아예 처음부터 제목 텍스트를 써도 되고 요거는 자세히 보시면 큰 글자랑 작은 글자가 세트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거 이런 거. 요런 거. 클릭하시면 여기 떠요, 이렇게. 여기다가 더블 클릭하셔서 얘를 클릭하는 거는 선택이고 얘를 고쳐야 되잖아요. 더블 클릭하면 고칠 수가 있어. 아삭 상큼한 콩나물 무침. 글꼴도 상큼해 보인다. 맛나게 무쳐서 맛나게 만드세요.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 조절점 있잖아요. 오른쪽 왼쪽 모서리들을 가지고 조절하면 이게 크게도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이 글자를 클릭하면 글자와 연관된 메뉴가 뜨고 다른 데를 클릭하면 원래 메뉴를 선택했던 게 떠요. 난 이 글꼴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 글자를 선택을 해서 글꼴을 바꿔야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림이라든지 이런 소스들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미리 캠퍼스를 이용하면 여기에 사진이나 요소들, 그 다음에 글꼴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작권법에 위반되지가 않아요. 근데 미리 캠퍼스도 저작권이 위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아까 제가 콩나물 하나만 올리지 않고 여기다 데코를 했죠. 데코를 했잖아. 냉이도 가져오고 달래도 가져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요 콩나물만 저장하면 저작권 위반해요. 요 콩나물만 저장하면 저장도 안 돼. 그리고 얘를 통으로 같이 저장하면 괜찮은데 요 콩나물만 내가 가져와서 얘를 어떻게 저장할까요? 오른쪽 눈으로 저장하는 기능도 없습니다. 간혹 어떤 선생님들이 캡처 기능이 있어요. 캡처 윈도우 안에 캡처 기능이라고 해서 저장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캡처하래서 쓰라 그러는데 저작권 위반이 안 돼요. 이렇게 그림을 하나 넣고 또 다른 그림을 넣고 뭐 필요 없으면 얘를 밖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가려지겠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밖에다 버려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도 빼고 이 글자도 빼버리고 나는 얘만 저장하고 싶어. 다운로드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같이 돼 있어. 그럼 얘 다운로드 누르면 다운로드가 돼요. 자, 일단 그림 가져왔고요. 여기에 콩나물 무침을 넣는데 뭔가 좀 허전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 여기다가 요소에다가 식사라고 검색해 보면 식사 요런 여러 가지 요런 게 보여요. 요런 거 요런 그림들이 있거든요. 요런 그림 하나 이렇게 넣어도 돼. 이렇게 여러 가지 재미난 그림들이 있어요. 여기 식사와 연관된 메뉴가 있다.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그림들을 데코레이션 해주면 더 재미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재미난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 우리 교과서 옛날에 보면 철수와 영이 나오는 철수 이야기야,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철수. 기호 4번 철수 말고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철수가 지금 따봉 그랬거든. 얘를 하고 그림을 바꾸면 어떨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제목을 여기서 글자를 써줘도 되고. 얘가 따봉 그랬어, 이렇게. 요런 게 있으면 더 재밌어요. 요런 재미난 그림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식사라고 하는 걸 검색한 거죠. 여기서 밥을 검색하면 뭐가 나올까? 밥. 요런 아이도 있어요. 요런 아이도. 밥을 검색했더니 요런 아이가 나오네. 요런 거. 요런 그림도 있고. 요거 지금 아이가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반찬이 뭐 없다는 것 같아. 이럴 때 이 콩나물 그림을 해서 뭐 글자를 고쳐서 써도 되겠지. 미리 캠퍼스를 이용해 보면은요, 다양한 소재거리들이 이 안에 있어요. 다양한 소재거리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그림도 우리가 꺼냈을 수가 있고, 이거 누가 분명히 그려준 거잖아. 이걸 내가 못 그리니까 이걸 불러와서 쓰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게 1페이지잖아, 1페이지. 그럼 이제 오른쪽에 와서 더하기 누르면 2페이지가 하나 더 들어가겠죠, 그렇죠? 더하기 누르면 한 페이지가 더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또 이제 뭐 재료 준비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쓰면 되지. 아까 파워포인트는 처음부터까지 다 우리가 만들었지만 미리 캠퍼스에서는 내가 그 가져온 사진을 여기다 가져와서 꾸며도 되고, 여기서 제공해주는 요소들이 있잖아. 제공해주는 요소들이 있죠. 자, 제가 한번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그동안 제가 만든 것들이에요. 제가 만든 사진들이거든요. 이거는 57장 57매 그림으로 만든 자료들이에요. 이렇게 다 직접 만든 거예요, 제가. 여기 많죠, 그렇죠? 한두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지금 엑셀 강의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유튜브 강의를 하거든요. 수업 끝나고 제가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조금 만들어 놓고 집에 가요. 그때 이제 요게 1탄, 2탄, 오늘 3탄 할 사람이거든. 이걸 여기서 제가 수업 끝나고 나서 영상을 만들어요,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녹화하고 있거든요, 이 수업을. 녹화하고 있으면 이것도 작업을 해서 저장을 해야 되고. 일단은 5탄까지 만들어 놨어요. 6탄은 다시 이제 글자를 고쳐야지.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요 4탄을 하나 더 만들고 싶어. 요 글자를 고쳐야 되잖아, 5탄으로. 5탄을 가지고 6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선택을 해서 여기. 복제를 하는 기능이 있어요, 복제. 그럼 이 콩나물로 아까 만든 거 있잖아요. 콩나물 이거 있잖아요. 어디 갔어? 이 콩나물 만든 거를 제가 빈 종이를 여기다 더하기 누르면 빈 종이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허연 게. 그런데 이거를 여기 복제를 버튼 더하기 옆에 복제를 누르면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겨요. 그럼 이제 이 콩나물을 요거 이제 글자 지워버리고 줄여가지고 콩나물 아삭하게 데치는 방법 설명한다든지 요 그림을 바꿔서 한다든지. 자, 얘를 어색하죠? 얘가 지금 왼쪽에 있으니까 따봉한 게 오른쪽을 향했지만 얘는 오른쪽 따봉했더니 어떻게 해서 벽을 바라봤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
좌우 이렇게 되잖아. 바뀌었죠? 바뀌었잖아. 얘가 여기 있을 때는 어떻게 돼? 얘가 여기 있을 때는 이러면 안 되잖아. 왼쪽이 없는데. 그럼 여기 편집 반전해 가서 좌우 이렇게 되고, 얘가 이쪽에 있을 때는 반전해 가서 좌우. 그럼 이쪽 바라보게끔 한다. 얘야 뭐 콩나물이야 상관없지만, 여기는 요소들이 있어. 요소들 되게 재미난 게 많아요. 되게 많아. 얘가 지금 이쪽 바라보고 있잖아요. 얘 여기다 놓으면 안 되지. 얘는 지금 얼굴이 왼쪽을 바라보니까 여기다 놔야 돼. 이쪽에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전해 가서 좌우를 반전해서 오른쪽을 바라보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재미난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거를 이용하면. 얘는 오른쪽에 놔야 이뻐. 얘를 왼쪽에다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아지가 지금 벽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좌우 반전을 해주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쪽이 보기가 좋지. 그렇다고 이걸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복제를 해서 얘를 고칠 수도 있고, 그냥 빈 화면, 더하기 눌러서 빈 화면이 나오면 여기다 직접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꾸미셔도 되고. 문제는 이거예요. 다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다 만들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일에 가서 저장을 누르면 저장이 돼요. 이때 콩나물 무침이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콩나물 무침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파워포인트로 꺼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거를 지금 파워포인트로 바꾸려고 하면 오른쪽에 다운로드를 눌러야 돼요. 지금 여기 슬라이드를 여러 개 만드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만든 게 이거 있었어요. 어디 있더라? 간단하게 자기소개하는 걸 만들어 갖고 한 게 있었는데, 찾아보면 또 없어요. 얘가 이런 거. 학교 도서관 이용하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8개 카트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하나에 저장을 해갖고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그림으로 저장할 거냐,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할 거냐, 이것도 생각해보면 되는데, 이런 정사각형은 파워포인트로 불편하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는 가로 화면을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투명한 배경 누르시고 고해상도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PNG로 저장돼요. 얘를 PPT로 바꿔야 돼. PPT. 여기 PNG라고 보이세요? PNG? PNG가 있고 옆에 PDF가 있고 PPT가 있어요. 그렇죠? JPG는 잘 안 씁니다. 이게 지금 허연색 바탕이 투명한 바탕 위에다 콩나물하고 아이들 그림이 올라오고 글씨가 올라온 거죠. 이 투명한 배경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얘는 PNG는 그림이고요. 이렇게 PPT로 바꾸면 돼. PPT. 이때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저장하는 기능이 떠요. 여기에 작품 만드는 중이라고 뜨죠. 그러면 얘가 지금 인터넷상에 저장이 된 거지 내 컴퓨터에 저장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화면 밑에 콩나물 무침이라고 PPTX로 저장이 됐어요. 그럼 얘를 클릭을 하면 파워포인트가 열리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얘도 선택해서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글자는 못 고칩니다. 이건 그림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글씨는 못 고쳐요. 아까 여기서 보던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대로. 그런데 아까 제가 빈 종이를 2개 넣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빈 종이 2개도 같이 들어왔어 밑에.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리 캠퍼스를 접하신 분들은 정신이 한 개도 없어요. 예. 동쪽을 갔는지 서쪽을 갔는지 몰라 지금 막 그렇게 돼요. 저도 미리 캠퍼스 처음 공부할 때는요,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옆에서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겠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거를 꾸준히 연습을 했어요. 모르니까 책도 사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제가 미리 캠퍼스로 설명도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공부를 해야 돼요. 미리 캠퍼스 책도 있어요? 그럼요. 미리 캠퍼스 책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제 USB 메모리에다가 제 사진들을, 제 책들 있잖아요. 책들을 다 스캔 떠놔요. 이거예요, 이거. 이 책이에요, 이 책. 이 책인데, 제가 이거를 책을, 북스캐너가 있거든요. 북스캐너를 이용해서 책을 다 이렇게 스캔 뜨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여러분들 배포하면 저작권에 위반돼요. 안 돼요. 이건 제가 혼자 공부하려고 장비를 사서 스캔 뜨는 거고, 여러분은 전자책을 사든 종이책을 사든 사셔야 되고. 책이 이 책이야, 이 책. 미리 캠퍼스 너도 디자인할 수 있어 라는 책을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미리 캠퍼스에서 그림 하나만 갖다가 쓰면 저작권에 걸린다고 했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미리 캠퍼스에 가서요,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 뭐 PNG로 저장하던 여기 고해상도 다운로드가 되고 PPT로 해서도 여기 다운로드가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새 디자인 만들어서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제가 그림 하나 가져올게요. 이런 그림을 하나 가져왔다. 이런 그림을 아까 이렇게 가져왔다. 이 상태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은요, 다운로드가 안 돼요. PPT로도 변환이 안 돼요. 하나의 요소만 가져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예, 하나만 갖고는 여기서 저작권 위반이라고 못하게 막아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걸 하나 가져왔잖아. 2개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조그맣게 줄이든 뭐 이렇게 하든 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그건 알아서 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가 돼. 하나 있을 때는 절대로 다운로드가 안 됩니다. 저 사진을 위에 숨길 수도 없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반드시 뭔가 하나가 더 있어야만이, 이렇게 뭔가 하나가 있어야만이 화면 스캔해서 써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2가지 이상이 결합이 돼 있어야만이 미리 캠퍼스는 저장이 돼요. 다운로드가 돼요. 그럼 한 사진을 되게 가장 작게 해가지고 작게 하던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난 얘를 요렇게, 이제 문제는 이거야. 얘를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얘가 나중에 가져온 거니까 위에 올라오죠. 여기가 순서를 뒤로 바꾸면 숨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사진이 2개인데 가렸잖아. 이렇게 편법이잖아. 돼요 다. 그건 뭐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만 있을 때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캡처를 떠서 우리 윈도우 프로그램 안에 보면은요, 화면 캡처. 여기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그룹에 가보면 여기 캡처 도구라고 있어요. 캡처 도구.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내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캡처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불법이에요. 그리고 불법을 떠나서 여기 하얀색 배경이 뭐냐면 이건 하얀색 배경이 되고요. 여기서는 얘가 투명 배경에 이 그림만 떠 있는 거예요. 투명 상태에서 얘가만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우리가, 그래서 저도 이걸 몰랐는데 아까 그 책자 있었잖아요. 그 책자를 공부해 보니까는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 쓰여 있더라고. 이게 저도 여러 가지 파워포인트 문서를 만들던 뭐를 문서를 만들던 간에 여기 여러 가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는 어떤 거는 하나만 필요할 때가 있거든. 굳이 두 개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만들어서 쓸데없는 거 하나 더 만들어서 숨겨야 돼, 뒤에다. 그럼 하나만 보이죠? 그렇게 해서 저장해서 쓰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보시면 지금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글자가 다르죠. 글자 색깔이 2일차 요건 똑같죠. 여기 지금 둘이 마주보는 그림은 똑같은데 오른쪽에 지금 노트북을 펼쳐 있는 그림하고 밑에 있는 요거 그림하고 다 다르죠. 제목은 다르고 3일차 이정민 원장의 디지털 사상 이건 똑같아요. 요거는 똑같은데 요 색깔 다르고 요 그림 다르고 요렇게 다르게 서로 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다 일일이 만드는 거야. 고생해서. 네. 어떤 거를 만들던 간에 다 그렇게 이게 처음에 제가 뭐 6.25 기억하겠습니다를 만들었나 보다. 이게 제일 처음에 만들었나 봐. 이거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만들어져 있는 게 있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기상어란 노래 아시죠? 네. 근데 어떤 분이 아기상어는 물리면 아프대. 그래서 아기고래라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아기고래는 이렇게 친구들도 많아. 꼴뚜기도 있고 여러 가지 친구들이 있는데 아기상어는 왜 아기상어만 예뻐하냐고 노래를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그 음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을 때 타이틀이에요 이게. 예.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들어요 제가. 이렇게 만들고 이거 작년이 소띠인가요? 올해는 범띠고 작년이 소띠였죠?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소 해갖고 소그림. 그래서 똑같이 해놓고 여기는 제 얼굴 집어넣고 똑같이 해놓고 여기 얼굴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소그림들이 옆에 주변에 이렇게 왼쪽 오른쪽 똑같은 건데 복사해서 하나 왼쪽 오른쪽 바꾼 거고 여기에 이제 가족 사진 앨범 이거 저거 달력 만든 거예요 제가요. 우리 아이들 어릴 적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작은 애 항해사로 있는 이제 큰 애 작은 애 이제 사진들을 이렇게 어릴 적에 이제 우리 큰애하고 애들 엄마하고 요런 사진을 가지고 제가 이제 달력을 만들었죠. 이거 타임지에 실렸던 거. 혼자 신으셨어요? 타임지 서비스로만 했던 거예요, 이건. 올해의 인물 해갖고 타임지. 요거는 이제 원래 이렇게 비어있는 건데 이 비어있는 거를 제가 지워버리고 거기다 사진을 넣은 거지. 이런 달력들도 제공해요. 별걸 다 만들어 봤어요. 여기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것도 예전에 이제 자기 소개하는 걸 만들라 그래서 이제 뭘 만들어 본다고 이렇게 해본 거예요. 이렇게.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뭐 이렇게. 씩씩하고 개구장이. 뭐 이런 거는,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선생님이 됐어요.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자기 거를 만들어 보는 거야. 또 추석. 우리 카톡으로 이런 거 많이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네. 근데 남이 만든 거 보내거든? 이거 다 제가 만들었잖아요. 제 낙관 찍어가지고. 이 글자는 제 글자가 아니고 여기서 제공해준 글자고, 여기다 제 얼굴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 뭔가 자기께 들어갔잖아. 이거를 카톡으로 보내면요. 이거를 다운로드 눌러서 네. 투명한 배경을 놓고 PNG로 저장하시면 돼요. 다운로드. PNG. JPG 말고 PNG. PNG가 그림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투명 바탕에 글씨 그림이 떠 있잖아요. 이 그림은요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이 그림.
이거. 많이 보시던 그림이죠? 근데 지금 노트북 가지고 공부하고 있어, 여기. 천자문 책이 아니라 스마트폰 노트북 가지고 공부하고 있거든. 근데 이게 제가 그린 게 아니라 남이 그린 거거든요, 이렇게. 이 그린 사람을 못 찾겠어, 제가. 그래서 한동안 이것도 CCL이 걸려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 걸려 있는지 걸리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찾아가지고 주인을 이 그림 찾아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쓰려고. 누군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허락 없이 썼는데 어느 대학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블로그에 이 그림이 재미난 게 있는데 써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그랬어요. 왜? 제 게 아니잖아. 제 게 아닌데 쓰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 제 거 같으면 쓰세요 그랬겠지. 저도 몰래 쓴 건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거 안 써요. 남의 거를 허락 없이 썼으니까. 근데 이제 갖고는 있어. 이렇게 이 그림을 갖고 있어. 이것도 포토샵으로 보정한 거예요. 원래 그림은 이렇게 안 나왔었어. 우리 그런 거예요.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이런 노래 그거 있잖아요. 거기서 누가 가수 원 작곡자 있잖아. 그 작곡자의 노래를 편곡해서 부르잖아요. 그 편곡을 할 때는 작곡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작곡자가 허락을 안 하면 못 해요. 그 편곡자도 저작권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노래를 불러서 히트가 되면 음원이 팔리잖아. 그러면 작곡자, 작사자, 편곡자한테도 돈이 들어가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내가 쓰려고 그러면 돈을 내고 사용료를 내고 쓰든지 해야 되는데 이 저작권자를 못 찾아가지고 제가 이런 거는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죠. 미리 캠퍼스에서 허락을 했으니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 하기가. 저런 그림을 그리려면 포토샵 배우면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는 이 원래 그림 아까 보셨던 원래 그림은 이게 누구 그림이지 이게? 김홍도 선생님은 돌아가신 지 7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저작권이 없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분이 갖고 있고 돌아가시면 유족이 70년을 갖고 있어요. 저작권법에서 70년을 유지해 주거든. 근데 김홍도 선생님은 돌아가신 지 꽤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품을 제가 내 거다 이럴 수는 없지만 그 박물관에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렸잖아 이렇게. 그건 내 마음대로 그릴 수가 있지. 근데 이건 제가 그린 게 아니라 남이 그린 거니까 그분이 저작권자잖아. 이렇게 그린 사람이. 그래서 요즘은 여기 아니라 여기 와이파이도 좀 넣고 그림을 넣고 하려고 제가 그림 솜씨가 없어요. 이렇게 비슷하게 그리려고 하는데 잘 그릴 수 있으면 제가 돈을 들여서라도 그리려고 그래. 제가 훈장이잖아. 훈장. 서당의 훈장인데 딱 좋잖아.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날 되잖아. 어린이날 되면 뭐 하면 된다? 여기 가서 템플릿에 가서 어린이날에 찾으시면 어린이날과 연관된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런 거. 이런 거를 눌러서 여기다 뭐 쓰면 돼? 더블 클릭해서 더블 클릭해서 린 더블 클릭해서 이 폰이 들어가야지. 고생을 해야지. 이렇게 날 이렇게 여기다 어린이날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재미나게 여기다 뭐를 만들 수가 있잖아. 이렇게 이거를 막 붙이는 거예요. 허락 받은 거니까 미리 캠퍼스에서 여기다 재미난 그림 같은 거를 또 요소에 가면 있단 말이야. 여기 보면 어린이 이렇게 검색해 보면 이런 거 많아. 이런 거 이게 되게 많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고 여기다 음악이나 소리도 추가. 여기다 음악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음악을 제공하지는 않아요. 여기는요 음원을 제공할 수가 없고 동영상은 여기다 꺼내올 수가 있어요. 동영상은. 그럼 동영상을 가져오면 그림으로 저장해봤자 동영상이 아니겠죠. 동영상으로 별도로 저장하든지 해야지. 파워포인트는 동영상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음원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부로 노래를 꺼냈으면 안 되거든.
멜론에서 내가 돈 주고 산 노래를 여기다 가져오면 안 돼. 멜론은 내가 들으려고 사는 거지 다른 데다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 노래가 아니거든요. 그럼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제공해주는 몇만 곡의 노래들이 있어요. 그걸 꺼내 쓰면 돼요. 저처럼 돈을 내고 사서 쓰셔도 되고 유튜브에다 제공할 수 있는 노래들을 팔아요. 5년간 돈을 냈거든. 그런데 가다 돈을 내고 회원 가입을 해서 쓰시면 유튜브에다 배경음악을 깔아서 내가 쓸 수가 있어요. 아까 뭐 아기고래 있었죠. 아기고래. 그것도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아기고래도 아기고래 음원을 받아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제가 올렸던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유튜브에서 무료 배경음악이라고 써 있는 걸 쳐가지고 무료 배경이라는 음악을 검색해서 네. 그 무료 배경에 음악에 깔고 노래를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에 맞춰서 예전에 말춤을 많이 췄잖아요. 그 강남스타일을 내가 이어폰을 꽂고 내가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건 상관이 없는데 강남스타일에 싸이의 강남스타일 노래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춤을 추잖아. 그 노래가 동영상에 포함이 됐잖아요. 그게 유튜브에다 올리는 거는 저작권 위반이에요. 춤은 내 춤이지만 춤은 내가 췄지만 노래가 들렸잖아. 싸이의 노래가. 그러면 저작권 위반이 되면 유튜브에다 올리면은요 저작권 위반이라고 떠요. 그리고 나한테 메일이 와. 그러면 나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건 아니고요. 그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저작권자한테 가요. 나는 인기만 얻는 거고. 그 음악을 틀고 춤을 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음악을 틀어놓고 네. BGM을 틀어놓고 기타를 쳤어. 기타는 내 연주니까 내 거지만 그 배경음악은 남의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노래를 틀어놓고 음원을 틀어놓고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있잖아요. 그 육성 노래는 내 노래지만 배경음악은 내 게 아니잖아. 이런 건 다 저작권 위반이에요. 그 저작권자한테 간다는 얘기. 예, 그러면 저작권자가 신고를 해요. 유튜브가 다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연락이 와요. 당신 저작권 위반했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법적인 문제나 이런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고 대신에 그로 인해서 음원에 그 영상으로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나눌 수도 있고 그 내가 정하는 건 아니고 저쪽에서 정하는 거예요. 통 다 전체를 가져갈 수도 있고 남의 노래를 썼으니까. 그래서 어떤 유튜버는요 구독자가 200만 명이 넘는데 200만 명이면 수익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 사람 1년 수익이 0이에요. 0. 다 K-팝 노래 맞춰갖고 춤추는 사람이야. K-팝 노래들은 다 내게 아니잖아. 근데 그거를 자기가 부르면서 하는 거잖아. 부르는 걸 내가 이어폰을 꽂고 내가 부르면 상관없는데 음원을 틀어놨잖아. 그러니까 음원이 같이 나가잖아. 그래서 문제가 되지. 예를 들어 길거리 행사장에 가면 막 춤추는 동작들 있잖아요. 그걸 촬영했어. 근데 음악이 들어왔잖아. 음악. 행사장에 음악이 있잖아요. 그 음악 때문에 저작권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 수익에 대한 거를 저쪽으로 보내면 해결된다 이거지. 그런 분쟁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10년서부터 유튜브가 우리나라, 유럽, 미국, 일본, 얼추 대형 국가들을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만약에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K-팝 노래 맞춰서 막 춤을 춘단 말이야. 그 유튜브에 올렸어. 노래는 내 거잖아. 근데 저 사람이 내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춰서 돈을 벌어.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너는 인기를 얻고 돈은 나한테 와라 이거지. 다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내가 기타를 치고 내가 노래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곡을 갖다가. 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은 안 들려요? 나 혼자 음악에 맞춰서 내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어. 이건 다 내 거야. 기타를 쳐서 하는 거예요. 내가 기타를 치면서 막 연주를 했어. 이거 내 기술이니까 내 거야. 근데 음악을 틀어놨어. 배경음악을 틀어놓고 했잖아. 아니, 배경은 안 틀고 그냥 기타만 치고 노래했다. 그럼 내 거죠. 내 기술이니까. 그런 거지. 나중에 유튜브에 그 랩하는 사람들 보면 무료 비트라고 써있거든요. 응?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 랩하는 사람들 보면 무료 비트라고 써있어요. 배경음악. 그 무료 비트를 틀고 하게 되면 저작권이 걸리는 그러니까 무료로 제공해주는 거는 사용할 수 있는데 네.
무료로 허락을 받은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거를 쓰면 저작권 위반이라는 얘기지. 네, 무료 PC라고 써 그게 유튜브 같으면 유튜브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는 거를 보내주면 되지만 내가 그 영상을 블로그에다 올렸어. 근데 블로그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작권자하고 싸움이 난단 말이야. 그러면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미리 캠퍼스에서 작업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지. 여기 있는 그림이나 글꼴이나 이런 것들은 다 허락받고 쓰는 거니까 마음대로 쓰세요라고 하는 거죠. 단 뭐만 하나만 갖고 작업할 때는 안 된다.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상태로 작업해야 된다 이거지. 저거 지금 한 것을 다운로드해서 카톡으로 이미지 만들 수 있어요. 이걸 갖고 돈을 벌어도 돼요. 네. 그러면 거기에 그 영상도 같이 더하면 카톡에 같이 영상. 아 그럼요. 여기 있는 거는 다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거지.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반드시 여러분들 끝나실 때는 로그아웃을 하고 나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 크롬 브라우저의 단점이 하나가 로그인 아웃을 안 하면 로그인이 걸려 있어요. 그거만 여러분들이 네.